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퇴근 후 늦은 저녁을 먹고 각자 휴대폰을 보다가 먼저 잠든 쪽은 아내였다. 아내는 원래 잠이 빠른 편이었다. 침대에 눕기만 하면 몇 분도 안 돼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다. 그래서 나는 그날도 아내가 완전히 잠든 줄로만 알았다. 불을 끄기 전 습관처럼 침대를 한번 바라봤다. 그 순간이었다. 아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아주 크게 웃는 것도 아니고 이를 드러내는 웃음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를 속으로 비웃는 듯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 눈은 분명히 감겨 있었다. 그런데 웃고 있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얼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다. 숨은 고르고 몸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꿈을 꾸는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했다. 꿈을 꾸는 사람의 얼굴이라기엔 그 웃음이 너무 또렷했다. 괜히 겁을 먹은 것 같았다. 피곤해서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불을 껐다. 그런데 침대에 눕고 나서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 쪽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너무 규칙적이지 않게 느껴졌다. 잠시 후 나는 다시 몸을 돌려 아내를 봤다. 웃음은 사라져 있었다. 평소처럼 아무 표정 없는 얼굴. 봐라, 기분 탓이었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던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나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아내의 숨소리가 완전히 멈춰 있었다. 여보? 나는 작게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다시 아내를 바라봤을 때 아내의 눈이 열려 있었다. 언제부터 뜨고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내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눈동자만 움직여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왜 그렇게 쳐다봐?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졸린 듯한 아무 의미 없는 질문.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아내의 입꼬리가 아까 봤던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야. 나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눈을 감았다. 몇 초 만에 숨소리는 다시 규칙적으로 변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출근 준비를 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젯밤에 혹시 꿈꾼 거 있어?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나 완전 푹 잤는데? 중간에 깬 기억도 없어? 전혀.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왜 내가 뭐 했어? 그 웃음은 어젯밤의 그 미소와는 전혀 달랐다. 익숙한 평범한 웃음. 내가 겪은 일이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꿈이었는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괜히 말 꺼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그날 밤도 아내는 먼저 잠들었다. 나는 일부러 불을 끄지 않고 아내의 얼굴을 지켜봤다. 처음엔 아무 변화도 없었다. 평소처럼 고른 숨, 편안한 얼굴.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아내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이번엔 웃음이 더 분명했다. 그리고 이번엔 확실했다. 그 미소는 꿈속에서 지은 표정이 아니었다. 마치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우연도 기분 탓도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미소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잠드는 게 두려워졌다. 정확히 말하면 아내보다 먼저 잠드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일부러 아내가 잠든 뒤에도 한참을 깨어 있었다.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아내의 얼굴을 힐끔힐끔 확인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도 고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 이번엔 아무 일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놓으려던 순간 아내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번에는 아내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실히 봤다. 그 웃음은 무의식적인 경련 같은 게 아니었다. 의도가 있었다. 마치 보고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열렸다. 이번엔 갑작스럽게 뜬 게 아니었다. 마치 이미 깨어 있었고 이제야 눈을 뜨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아내의 눈동자는 곧바로 나를 향했다. 피하지 않았다. 깜빡이지도 않았다. 나는 몸이 굳은 채 속으로 되뇌었다. 지금 웃고 있는 건 정말 내 아내일까? 다음 날 아내는 평소와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내 도시락을 싸주고 회사 얘기를 물었다. 요즘 피곤해 보여. 회사 일 많아? 그 말에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내가 피곤한 이유를 아내는 모를 텐데. 나는 웃으며 넘겼다. 그냥 잠을 설쳤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평범한 반응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의 아내와 낮의 아내가 너무 달랐다. 마치 두 사람이 한 몸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확실히 확인해 보기로.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침대 옆 스탠드를 켰다. 불빛이 아내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아내의 입꼬리가 또다시 올라갔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이번엔 아내가 먼저 말했다. 아직 안 자? 그 목소리는 너무 또렷했다. 잠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방금 웃고 있었어. 나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입 밖에 냈다. 아내는 잠에서 깬 사람처럼 눈을 비비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 그냥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녀의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확신했다. 아내는 자기가 웃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나를 향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잤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온 아내의 낮은 목소리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왜 나 피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잠버릇도 몽유병도 아니었다. 아내는 깨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숨기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게 됐다. 아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게 잠인지 아니면 깨어 있으면서 연기하고 있는 건지 전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나는 계속 검색을 했다. 수면 중 의식, 몽유병 사례, 눈 뜨고 웃는 사람. 어떤 글에서는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고 또 다른 글에서는 주변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또렷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본 아내는 달랐다. 그녀는 내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고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웃고 있었다. 그건 병이 아니라 의도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나는 집 안을 정리하다 아내의 가방을 열었다. 일부러 찾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 정말 우연히 지퍼가 반쯤 열린 상태였다. 안쪽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가 나왔다. 병원 처방전. 날짜는 우리가 만나기 전, 정확히는 결혼 1년 전이었다. 병원 이름은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개인 의원이었다.
진료 과목은 펜으로 지워진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운 걸까? 아니면 지워지게 된 걸까? 그날 저녁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처방전을 내밀었다. 이거 뭐야? 아내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다. 하지만 나는 봤다. 아, 그거? 아내는 곧 웃으며 말했다. 옛날 거야. 어디 아팠어? 아픈 건 아니고. 잠 때문에. 어떤 잠?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가끔 사람들이 날 보고 이상하다고 했대. 그 말이 너무 애매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어떻게 이상했는데?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웃었다. 그게 기억이 잘 안 나. 그 웃음은 낮의 아내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낮의 웃음조차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결국 확인하기로 했다. 더 이상 내 눈과 기억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작은 카메라를 주문했다. 소리도 불빛도 없는 완전히 무음 제품.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침실 한쪽 책장 위에 조심스럽게 설치했다. 아내의 얼굴이 정확히 보이도록. 그날 밤 나는 일부러 거실에서 잤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3시쯤 갑자기 등 뒤가 서늘해졌다. 침실 쪽에서 아주 작게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처음 몇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었다. 시간 표시가 3시 12분을 넘겼을 때 아내의 숨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눈이 열렸다. 너무 천천히, 너무 자연스럽게. 아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눈동자만 움직여 카메라를 정확히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윗꼬리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올라갔다. 그 다음 장면에서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내의 입이 분명히 움직였다. 봤지?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너무 또렷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내는 잠든 상태에서 웃는 게 아니었다. 아내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바로 나였다. 아니, 나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몸이 굳었다. 문을 여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모든 게 누군가에게 보고되는 행동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회사에 있었고 집은 분명 비어 있었지만 공기가 전혀 비어 있지 않았다. 집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냄새였다. 설명할 수 없는 냄새. 향수도 아니고 습기 냄새도 아닌 사람이 남긴 체온 같은 냄새. 나는 분명 아침에 창문을 열어두고 나갔는데 돌아오면 커튼이 반쯤 닫혀 있었다. 확인해 보려고 사진을 찍어두기도 했다. 나가기 전 커튼, 돌아온 뒤 커튼. 분명 달랐다. 집은 내가 없는 동안에도 살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이어폰을 끼고 잤다.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어폰 너머로도 분명히 들렸다. 여보. 속삭이는 소리. 아내의 목소리였다. 나는 이어폰을 뺐다. 거실은 조용했다. 그런데 소리는 내 뒤에서 들렸다. 왜 그렇게 놀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침실에서 침대가 삐걱이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심장만 귀 옆에서 뛰고 있었다. 그리고 침실 쪽에서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다. 침실 문은 완전히 열려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침대의 형태가 또렷하게 보였다. 아내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눕지도 서지도 않은 애매한 자세로 고개는 숙이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여보, 내가 부르자. 아내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눈은 감겨 있었다. 그리고 윗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왜 그렇게 봐? 눈도 뜨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 순간 아내의 눈이 열렸다. 하지만 그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거울처럼 비어 있었다. 다음 날 회사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 문득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에 나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런데 아주 잠깐 거울 속에 내가 하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눈을 깜빡이는 사이 사라졌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아내의 미소와 똑같았다.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꿰뚫었다. 아내가 나를 보고 웃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말투, 내 표정, 내 반응. 밤마다 아내는 나를 지켜봤고 나는 점점 아내가 만든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웃지 않았다. 눈도 크게 뜨지 않았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런데 거울 속에 나는 서서히 웃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입을 벌리지 않았는데 거울 속의 입이 움직였다. 이제 구분 안 되지? 그 순간 화장실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린 같이 깨어 있는 거야.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거울 속에 나는 나와 똑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웃지 않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다음에 웃게 되는 건 거울 속의 내가 아니라 내가 될 거라는 걸. 나는 집을 벗어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다. 그래서 일부러 퇴근 후 곧장 집에 가지 않았다. 카페에 앉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그 웃음도 그 시선도 닿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은 늦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왔다. 거기 조용해서 좋지? 나는 천천히 카페 안을 둘러봤다. 아내는 없었다. 그런데도 마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었다. 집 밖에서도 나는 이미 보고되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 동료가 아내 이야기를 꺼냈다. 어제 내 아내 봤어.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디서? 회사 근처. 너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 나는 그 말을 부정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어제 나는 그 시간에 회사 근처에 있지 않았다. 혹시 내가 같이 있었어? 동료는 웃으며 말했다. 응. 너 바로 옆에.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그 시간에 분명 혼자였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이미 나와 아내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회사 CCTV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개인적인 이유라고 둘러댔다. 화면 속에는 퇴근 후에 내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내가 아는 모습 그대로였다. 머리카락, 옷차림, 표정. 문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내 기억에는 그 시간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혼자 걸었고 혼자 커피를 마셨다. 그런데 영상 속의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내가 본 적 없는
웃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오늘 회사 근처에 왔었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랑 같이? 아내는 이번엔 웃지 않았다.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잖아.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끔찍했다. 난 당신이 나랑 같이 있길 항상 원해.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제 아내에게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모습에 내가 필요한지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요즘 내가 달라졌어. 말투가 내 아내랑 비슷해. 나는 거울을 보기 시작했다. 웃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입꼬리는 조금씩 올라갔다. 어느 날 밤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보는 나는 이미 아내와 함께 있는 완성된 형태라는 걸.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말했다. 이제 밖에서도 문제 없지?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집 안에서 시작된 공포는 이미 현실 전체로 번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완전히 바뀐 나를 내가 받아들이는 일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내의 웃음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라는 걸. 침실 불을 켜고 아내 맞은편에 앉았을 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부터야? 내 질문에 아내는 잠시 생각하는 척을 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한 날은 없어. 다만 처음 웃었을 때는 나도 내가 웃고 있는지 몰랐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게 무서워서 웃어버렸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 아내가 웃고 있던 그 밤을 떠올렸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던 얼굴. 그 웃음은 공포의 반사작용이었다. 아내는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규칙을 뒤늦게 알려주는 사람처럼. 완전히 깨어 있는 건 아니야.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는 그 상태를 사이에 있다고 표현했다. 사이에 있으면 사람을 더 잘 볼 수 있어. 표정이랑 움직이기 전에 생각 같은 거. 그래서 아내는 나를 오래 바라봤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을 때만 웃었다. 시선이 닿아야 서로를 인식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웃음은 연결의 확인이었다. 아내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 그들은 서로를 알아봤다.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이 마주치는 느낌으로 우린 서로를 흉내내. 표정, 말투, 숨쉬는 방식까지. 그게 서로를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완전히 넘어가. 그래서 누군가는 같이 있어야 해.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 늦게 이해했다. 아내는 나를 데려온 게 아니라 버틴 것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눈을 감았는데 이상하게도 주변이 또렷해졌다. 아내의 위치, 방 안의 형태, 그리고 아내의 시선. 눈을 뜨지 않았는데 분명히 마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입가에 미세한 힘이 들어갔다. 나는 웃고 있었다.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아내가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속삭였다. 그래, 그거야.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아침이 왔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눈꺼풀을 눌렀다. 나는 눈을 떴다. 거울 앞에 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다. 표정은 없는데 의식은 웃고 있었다. 아내는 부엌에 서 있었다. 아주 평범한 아침 풍경. 잘 잤어?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잠들어 있었나?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응. 당신은? 아내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웃었다. 이번엔 눈을 뜨고 이제 밖에서도 괜찮겠어.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이제 웃는 건 아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걸.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눈을 감은 채 당신을 보고 웃고 있다면 그건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도망치지 마라. 이미 당신은 그 웃음을 보고 말았으니까.